안녕하세요. 보험 맛집의 이동원 팀장. 배영미 팀장입니다. 네,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보험금 청구를 언제 해야 될까? 빨리 하면 안 좋다고 하던데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보험금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시며 이후 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보험금 청구를 왜 바로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면 불리한 경우 고지 의무와 연관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네. 이 모든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는 이 실손보험 수술비, 이 수술비 보험, 입원비, 통원비, 그리고 자동차 사고나 이렇게 상대 보험사로부터 네. 보험금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험금 청구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거기서 내 주민등록번호 이게 들어가게 되고 네. 연락처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기록은 무슨 의미냐? 보험금 청구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 말고도 이 다른 보험사에도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즉,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알릴 의무도 있지만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보 조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보험금 청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보험회사가 나의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신규 보험 가입 시에 이로 인해서 할증, 부담보, 장기간 부담보, 가입 거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보험금 청구를 바로 했을 때 불리한 경우의 수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가장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시려면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이 일반 표준체 이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유병자 보험 대비 월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준체 보험은 당연히 유병자 보험에 비해서 가입 전 알리르무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그렇죠. 이 간단하게 알리르무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표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1번, 2번 책은 3개월 이내 모두 이게 통은 사실을 고지하셔야 되고 네. 다음 세 번째 책은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이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4번, 최근 5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면 내가 1년과 5년 이내에 알릴 의무가 아니어도 보험사에서 알게 되는데요. 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고객님께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쯤에 허리가 아파서 MRI를 한번 찍고 허리 쪽에 주사를 한번 맞으셨고 네. 한 30만 원 정도의 그런 의료비가 가까이 나와서 보험금 청구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통원은 1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3개월 이내에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도 아니고 5년 이내 입원, 수술, 통원 치료, 7회 이상, 30일 이상의 투약, 알릴 의무에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고지 없이 가입을 해도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보험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보험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때 보험금 청구를 뭐 때문에 한 거냐, 아니면 진단명은 무엇이냐, 또 원인은 무엇이냐, 네.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고지했더니 털이나 이 부담보가 나오거나 보험료가 할증이 되었어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심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 가입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물론 보험 가입을 너무나 잘하셔서 앞으로 가입하실 일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그런 분들은 보험금 청구를 언제든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예시도 알려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 도수 치료 많이 도수 치료. 하잖아요. 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수 치료 같은 이 경우에 7회 미만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네. 청구를 조금 미루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 도수 치료 하시면 일법관 가셨다 5년 이내 통원 치료를 하셨나요? 이 라는 문구에 해당이 되실까요? 그쵸? 네네네. 네, 이 고지사항이지만 7회 미만으로 6번 통원이라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마지막 도수 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요? 그렇죠. 그런데 1회에서 또는 6회로 허리 쪽 도수 치료를 받으셨고 네. 보험금 청구를 하신 분이라면 네. 이 도수 치료 청구 이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실 때 네. 원인이 상해 사고라면 상해 후유장애, 네. 골절 진단비, 네. 상해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절이 되거나 네. 된다고 하더라도 감액되어 가입이 되거나 혹은 할증되거나 안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으세요. 아, 네. 질병이 원인이라면 질병 수술비, 질병 후유장애, 네. 질병 종수술비 등이 이런 특약들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일정 기간 보장 못 받는 부담보, 가입 거절, 담보 삭제 네네. 이런 안 좋은 조건으로 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7번 이상 통원했다면 네. 고지 대상이지만 7번 미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고지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구 이력이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보험 가입을 다 끝내신 분이 아니시고 이 보험금 청구는 조금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를 언제 하라는 말이냐? 또 언제 청구하시면 되는지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주 간단한데요. 네. 입원 또는 수술을 하셨다면 어차피 5년간 알리르브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언제든지 바로 청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즉시라도 몸이 아팠는데 한 번 정도 검사를 받았다. 뭐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런 경우라면 추후 보험 가입할 일이 없다면 청구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네. 나는 나중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생각이 있다. 만약 그러시다면 조금 더 최대한 보험금 청구 시기를 늦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되니까 네. 이 부분 꼭 체크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10개월 전 머리가 아파서 검사를 했고 이상 소견이 나와서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해봅시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네. 근데 검사를 안 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건 3번 항목 최근 1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해서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해당이 안 되니까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추가 검사를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검사를 한 상황이다. 그리고 3개월은 지난 상황이다. 또 이상 소견이 나온 상황이다. 네. 이거는 청구를 했던 안 했던 3번에 걸리기 때문에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했지만 이상 없음 소견이 나왔다. 이거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정상 소견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사례는 네. 이 4개월 전에 이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갑상선 이상 소견이 나와서 타 병원에서 재검사에 예약만 한 상태고 네네. 이런 경우에는 고지사항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것도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3개월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리고 추가 검사, 재검사를 하신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이 다음 사례는 이 3년 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네. 5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네. 이건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은 2차적인 추가 검사, 재검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사례는 네. 7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용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 5년 이내 추적 관찰 횟수가 6회라면 네. 이건 고지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네. 추적 관찰은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되지 않고요. 네. 5년 이내 통원 치료 7회를 한 게 아니라 6회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사항이 아닌 겁니다. 네.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또 다음 사례는 네. 1년 이내 이상 질병 소견이 나와서 추가 검사를 했으나 네. 이 추가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 네. 이거는 또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게 정상이니까 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고지 대상은 하는 거고 네. 이상 소견이 나왔으니까 고지 대상이 아닌 거죠. 네네. 그래서 내가 고지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면 좋은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하시고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험금 청구를 하신 경우라면 다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록이 남았으니까요. 네. 보험 사고가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지하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할증 및 부담보 혹은 가입 거절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고지 안 하고 가입을 했는데 네.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네. 고지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보험금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 와. 부분도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 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을 사인을 하셔도 되고 내가 간 병원이 어디인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지로 된 종이에 여러 장 다 사인하시게 되면 집 근처, 회사 근처, 병원 근처 다 찾아보니까 꼭 가신 병원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인하시면 안 되는 서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네.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등 이런 그 개인 자료는 동의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의 의료 기록을 살펴본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의료 자문 동의서는 보험사가 정한 의사로 재검토를 한다는 건데요. 네. 처음부터 사인해 주실 이유는 없는 서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험사에서 객관적인 입증이 있을 때 그럼 그때 가서 나의 주치의나 다시 진단받아서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면책동의서라는 것도 있는데 네. 이 보험금 지급을 안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맞습니다. 이 부재소 합의서라는 향후 해당 건으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뜻이니까요. 사인하시면 안 되는 서류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혼자서 해보시고 안 되면 손해사정을 따로 고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고지 대상인지 아닌지 잘 파악하는 사람일수록 일을 잘하는 설계사입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으로 승인되시는 분들을 네. 표준체 건강체 보험으로 승인받기도 하고 가입 거절되신 분들을 부담보만 잡고 승인 받아내기도 하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관 공부도 하고 고지사항도 공부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보험 설계 및 비교도 해드리고 그리고 약관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그렇죠. 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우리 또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